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인 기업을 한다는 것,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매출이 1600억 원, 그리고 직원이 300명, 이런 회사를 경영을 했었는데 정리를 했죠. 매각 양도를 하고 1인 기업을 선택을 해서 지금 2개의 사업 아이템으로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아니 매출이 1600억 원이나 되는데 그런 회사를 왜 정리를 하고 남들이 별로 알아봐 주지도 않는 그런 1인 기업을 하고 사는가 의아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적성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로지 회사를 만들고 빨리 성공하고 더 크게 성공해야겠다, 그 일념으로 앞으로 이제 달려오기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부지기수로 겪게 되는데, 실패는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일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경영을 한다는 것,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직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이 들죠. 사람과 관련된 일이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갈등, 불만, 파벌, 횡령,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동업을 하다가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또 소송을 겪게 되죠.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걸 아실 텐데, 이 저자도 그러한 불협 화음들로 인해서 술에 의존하게 되고 건강도 악화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영 상태도 나빠지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르죠. 그냥 실수령액만을 월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 입장, 일종의 사장의 일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 그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실수령액으로 나가는 비용, 그거 말고 4대 보험과 관련된 그 비용만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해서 급여를 준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겪지 않아도 될 사람과 관련된 엑스트라 헤데이크를 겪는 것이고, 또 관리에 필요한 그런 업무, 없어도 될 그런 업무에 엑스트라 헤데이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1인 기업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1인 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기업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은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합쳐서 한번 5가지를 이제 뽑아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1인 기업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반드시 조직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1인 기업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자,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없어도 될 고통, 관계로 인한 불협화음, 그리고 비본질적 업무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고성장 시대를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보다 큰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 야성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런 것이 쉽지 않구나, 그것보다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고통과 업무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시간적 자유, 정서적 자유, 정서적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저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성장 시대에는 규모, 그리고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아우터 게임에 우리가 몰두를 했지만, 저성장 시대,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 외형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고유 강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행복과 만족감을 추구해가는 또 그런 경우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터 게임이 아니라 이너 게임으로 흐름이 바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1인 기업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스마트 워크가 가능하죠. 요즘 IT 툴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직원 두세 명이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그 툴 자체로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SNS. 예전에는 광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SNS 역량이 있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스마트 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 1인 기업이 많아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N잡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겸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회사를 다녀도 그 일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다른 일들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인잡이 없다 하더라도 작은 일들을 동시에 해나가는 그런 N잡이 일반화되어 간다면 또 1인 기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가능한 대행 업무를 들 수 있죠. 애플이 생산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죠. 대행을 맡기고 있죠. 이렇게 생산 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경영 컨설팅,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러한 컨설팅 업무예요. 1인 기업으로. 또 법률, 개발 이런 것들 아웃소싱 다 받을 수 있죠. 마케팅, 영업까지도 아웃소싱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많아진다는 건 이러한 또 대행 업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많아질수록 과거처럼 큰 비용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1인 기업이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인 기업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절대 1인 기업이 가지면 안 되는 것,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무실부터 멋지게 꾸며놓고 지인들 불러다가 과시를 하는 거죠. 개업식도 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사무실이라는 거는 고정비를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1인 기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장점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또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 건데, 또 사무실로 인해서 큰 고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사장의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매출이라는 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전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 사무실 비용만 계속 나가고 이러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불안, 또 돈이 부족하면 돈 빌리러 다니고 이러면서 망가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기업에 최적화된 일들이 대부분 사실 또 이런 큰 사무실이 필요치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급적 자신의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공유 오피스, 저렴한 임대료,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고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업종에 따라 다른데, 이 저자는 처음에 이제 IT 장비하고 이 시스템을 판매하는 그 회사의 특정 지역의 판권을 획득해서 영업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처음부터 100세트를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저자가 봤을 때는 이 장비하고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100개 정도는 충분히 팔겠네. 사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 실제 영업 현장을 단 한 번만 부딪혀도 금세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저자도 100세트를 주문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10세트 밖에는 팔지를 못해서 나머지 90개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주 큰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재고 부담을 초기부터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바심. 이 조바심이라는 거는 1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가의 마인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출을 일으켜야지 이런 조바심에 빠져가지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터 거래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말 그대로 물물 교환이죠. 자신이 이제 판매를 하러 다니면 그곳에서 반대급부로 서로 바터를 하자는 거죠. 그로 인해서
스포츠 센터에 영업을 하면 스포츠 센터에 멤버십을 구입을 하게 되고, 또 어디 가면 어디에 또 뭘 구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 형식으로 바터 거래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매출을 빨리 일으켜야 된다, 이런 조바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것들은 자신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객을 유치하려는 조급함에 추가 서비스, 요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받고 해 주어야 할 서비스도 그냥 무료로 계속 해주게 된 거죠. 그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추가 서비스 비용이 이익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추가 서비스는 다 유료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료로 전환을 하니까 고객이 이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고객이 이탈을 했지만 무료에서 유료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체 이익률은 상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 욕심으로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이라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1인 기업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인으로 인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정상가로 인해서 적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률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업무는 어때요?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바심으로 인한 바터 거래, 추가 서비스 무료, 할인 거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